은행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상무부에서 발표한 6월 소매 판매 전달 대비했을 때 0.2% 증가였습니다. 예상치를 한참 밑돌았죠. 0.5%가 예상치였으니까요. 세부 항목들도 그다지 좋지 않은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향을 상승 쪽으로 틀어가면서 이 상승폭을 장중 내내 확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실적, 숫자에 시장 더 크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발표된 은행주 실적 줄줄이 호실적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슈왑까지 걱정했던 분야의 실적마저 잘 나오자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과 함께 메가테크의 상승이 동반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0.8%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은행주가 끌어올린 다우지수의 상승률인데요. 1.1% 상승을 하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세, 2년 4개월 만에 최장기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테슬라와 넷플릭스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 바로 이어서 반도체의 가늠자인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전기차와 반도체 실적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는 큰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시장의 주목이 굉장히 큽니다. 365 코파일럿 월 사용료 1인당 월 $30를 공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를 끌고 올라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MSFT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습니다. MS는 이제 모건 스탠리와 혼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간밤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피스 365 다들 쓰시죠? 엑셀이나 PPT, 워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생성형 AI를 탑재한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이 MS365인데 이 코파일럿이 지난 3월에 공개가 됐었죠. 여기에 이제 가격을 이번에 공개를 한 겁니다. 다만 이제 기업용이 아닌 일반 사용자 버전에 대한 사용 시기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추후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같이 공개된 게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메타와의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소식도 눈에 띄었습니다. 메타 서비스 쪽이 라마죠. 라마 차세대 모형의 애저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키로 하고 윈도우에서 라마2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체결됐고요. 텔라닥과에도 이 연관이 있는 내용들, 의료 AI 서비스 기업, 원격 의료 서비스 1위 기업이죠. 텔라닥이 마이크로소프트 AI와 협업 확대키로 한 내용이 간밤 공개됐습니다. 가상진료와 입원 진료를 할 때 임상 기록을 자동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발표한 건데 AI를 활용해서 이 의료 관리 이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와 텔라닥의 서비스를 통합하겠다라는 내용 구체적으로 밝혀 있고요. 내용을 기입을 해봤습니다. 텔라닥이 1.6% 올랐고 의료 AI에 이제 미국에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슈로딩거도 이날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 종목은 연일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시장 시간 외거래에서 JLK 등의 의료 AI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연관해서 흐름을 보일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를 끌어올리는 모습, 하드웨어 수요 증가 기대감이 AI 쪽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AI 서비스 기업도 같이 올랐고요. 로봇 테마가 장중에 이 이슈로 인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글로벌 로보틱스 AI ETF인데 1.2%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반면에 태양광과 반도체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태양광이 굉장히 강한 테마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솔라엣지가 3.4% 밀렸고 넥스테라 에너지가 0.8%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차익 매물 출회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엔비디아가 올랐지만 나머지 전통 반도체 쪽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인텔이 0.4% 올랐고 D램의 대표 주자인 마이크론이 0.3% 하락했습니다. 다른 장비 업체들도 동반 약세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1% 상승에 그쳤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 이제 연관해서 볼 수 있을 만한 지표들 정리를 해봤는데 MSCI 한국 국가 추종 지수 중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이머징이 더 안 좋았고 유렉스 선물은 그나마 0.3%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장 초반에 이 지수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단독 기사라서 추후에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삼성전자 이슈가 있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담판을 지었다고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테슬라 차세대 자율주행 차에 탑재되는 칩 모델 하드웨어 HW5.0을 삼성 파운드리가 맡게 될 것이라는 보도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한 2년 정도 후에 프리미엄급 모델의 탑재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테슬라의 자율주행 동맹 강화가 이어지게 될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TSMC에 이제 단독 수주를 줄 것이라고 추측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보겠습니다. 양 지수 어제 엇갈린 표정이었습니다. 코스피 소폭의 하락, 코스닥 지수는 연중 최고치 900선까지 단숨에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1.76%의 급등세였는데 상승과 하락의 종목수를 보면 압도적으로 하락의 종목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효과였죠. 시총 코스닥 1위 기업, 코스닥 2위 기업 나란히 급등을 했습니다. 기여도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코스닥 지수의 기여도가 3.5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코스닥 지수는 하락한 것과 마찬가지의 움직임입니다. 비중도 굉장히 높죠. 코스닥의 시총 비중 이 두 종목이 25% 차지하고 있고 코스닥 150에서는 4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맞물리면서 이 두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에코프로 공모 회사채 흥행 소식 이날 전해졌었고요. 테슬라 사이버트럭 출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MSCI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수급 이슈 있고요. 7월 ETF 양극재에 집중된 ETF가 출시되면서 그에 따른 추종 세력도 있을 겁니다. 숏스퀴즈에 대한 추측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이죠. 알고 계시겠지만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미리 빌려서 매도를 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이때 빌린 주식을 사서 갚는, 그러니까 떨어질수록 공매도 세력은 이익을 보게 되는데요. 반대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공매도 세력은 무한대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외국계 기관은 사실 자금력이 탄탄하면 이 기간을 버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상환 기간이 없지만 상환 의무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숏 스퀴즈를 유발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보시면 원래 주인이 매도를 하면 시세 차익으로 이 정도는 팔래라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외국계 기관이 공매도 세력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이라고 하면 매수해서 다시 갚는 거죠. 그 매수해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유입되다 보니 다른 수급 이슈보다 더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과거에 많았죠. 어제 보시면 주요 거래원 중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수급이 포착됐기 때문에 숏 스퀴즈로 의심이 된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바로 JP모건 체이스인데 어제 하루 동안만 8만 7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외인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JP모건 쪽에서 담당했는데 사실 JP모건 체이스는 이렇게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크게 한 이력이 우리나라에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매도 잔고가 더 많은 모건 스탠리나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도 앞으로 이런 행보가 이어지게 될지 여부가 한 가지의 숏스퀴즈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황제주의 힘, 에코프로가 다시 황제주로 등극을 하면서 나머지 배터리 관련주의 강세가 어제 두드러졌습니다. 소재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장비 쪽에서 윤성 FNC는 신고가를 같이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던 폐배터리마저 소폭의 강세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밖에 볼만한 부분들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율주행 쪽도 최근 들어서 남모르게 긍정평가가 증권가를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 특히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 SDV와 이동수단과 연계된 각종 서비스 분야, 연관된 기업들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게 현대 오토에퍼 등입니다.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기계방산 자동차 쪽은 어제도 요 며칠 에코프로가 달릴 때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수급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바이오 쪽이 남모르게 또 개별 이슈를 안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어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펜트론과 큐렉소 눈에 띄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자리하면서 시간 외거래에서도 주가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밖에 이제 화장품 쪽은 숫자에 다시 주목을 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숫자 기대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쉬어가자 그 매수세가 화장품 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어제 포착이 됐습니다. 보통은 주문을 받아서 중소형 그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주는 ODM, OEM 업체들의 강세였는데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K-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같이 좀 상승세를 시현했고 증권가에서는 CNC 인터내셔널과 코스메카 코리아 수익성 개선 전망 보고서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병이죠. 당뇨병 환자 수 우리나라 6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전해집니다. 30세 이상부터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10대와 20대를 포함시키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위험군의 인구까지 합하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죠. 위험군이 빨간 라인인데요. 이것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2천만 명 돌파했다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즉 국민의 5명 중에서 2명은 당뇨병이라는 질환을 앓거나 그 위험군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당뇨 환자도 2050년이 되면 현재 2배가량으로 크게 급증을 할 것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죠. 서구화된 식사나 비만과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포착이 됩니다. 환자 구분은 크게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는데 1형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애초에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분류가 되고요. 2형 당뇨가 인슐린은 있지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비만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비만을 여기에 기입한 이유는 이제 환자 구분을 따로 한 이유는 뒤에서 이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가 반응으로 보는 시장의 영향력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증가하자 투자의 관점에서는 검사나 약물 투입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약물 투입 방법이라고 하면 인슐린 펌프 등이 대안이 되고 있고 경구용 투약, 먹는 약으로 대안이 좀 되고 있는데 경구용 쪽은 큰 성과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슐린 펌프, 그동안은 자주 인슐린을 주사로 이제 맞아야 했는데 펌프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이제 꽂아놓고 기계가 대량의 인슐린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시간이 되면 알아서 이제 주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오플로우가 있습니다. 6월 9일에 이제 정리해드린 것처럼 이오플로우는 이미 이제 메드트로닉스에서 인수하기로 이제 발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나타나고 있는 쪽은 검사 쪽이 큽니다. 검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자가혈당 측정기 많이 보셨죠? 이게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BGM인데 손가락 끝을 이제 체열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측정을 해야 하죠. 그리고 그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최근 눈에 띄는 게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고 주목받는 기술이 연속 혈당 측정기 CGM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제 한 동전 모양의 작은 그 기기를 복부나 팔뚝에 붙여 놓으면 알아서 체열 없이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인데요. 가격이 좀 높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독과점 세 기업이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기는 매드트로닉스와 덱스컴과 에보트 세 기업 독과점 형태인데 국내에서는 아이센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즘 시세 분출이 있어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원래는 국내에서 BGM 1위 기업인데 최근 그 식약처의 CGM도 승인 획득을 하면서 두 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많은 코너나 중간중간에 동훈아나텍에 대해서 투자 의견과 투자 전략들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타액으로 침으로 이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편의성이 높은데 사실은 이런 기기 개발은 과거에 뭐 인텔 등의 다른 테크 기업들이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죠. 이번에 좀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주가는 이미 굉장히 큰 시세 탄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훈아나텍 요즘 우리 최성훈 부장께서 동훈이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한데 내일 출연이니까 다시 한번 AS 받도록 하고요. 주가 반응으로 보는 시장의 영향력 두 가지 포인트 더 보겠습니다. 비만인데 당뇨병의 주요 발병 원인 중에 하나이죠. 비만 약이 최근 많이 이제 주목을 받는데요. 사실상 당뇨 치료제로 개발을 했다가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두 개 다 채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위고비라는 약입니다. 2021년에 비만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으면서 지금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이 비만 치료제로도 허가를 바로 앞두고 있어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세계 이 제약 시가총액 1위로 존슨앤존스를 제치고 지난달에 일라이릴리가 등극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혈당 관리 건강기능식품인 케어젠이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오르는 모양새고요. 비만 약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게 미용 의료기기까지 연관이 됩니다. 비만약인 위고비, 오젬픽 등의 종목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체중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자 피부 처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리프팅 기기가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인모드 컨퍼런스 콜 때 이 부분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12일에 실적 조기 발표하면서 그 내용들 정리해 드렸었고요. 인모드는 이미 이제 주가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이러한 이제 투자의 연결고리들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